안녕하세요.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패키징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셔서 그걸 오늘 좀 간단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패키징은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전공정을 통해서 만든 칩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죠. 상품으로서의 생명력. 지금 회로는 이제 새겨져 있고 그 안에 회로, 미세 회로가 있잖아요. 칩 자체 웨이퍼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 전기적 연결을 합니다. 자르면은 칩 다이가 돼서 무수하게 칩이 되는데 어쨌든 그 웨이퍼 단계에서 연결을 요즘 하는 게 유행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 물리적인 안정성을 부여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요. 몰딩을 합니다. 그래서 몰딩을 해서 좀 단단하게 이렇게 외형을 붙이고 안정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충격도 좀 이렇게 방어를 하고요. 물리적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열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이게 이제 전기가 연결되고 기능을 할 때 열 배출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기능을 돕도록 하는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공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핑을 해야 되겠죠. 범핑이라는 거는 전기적 연결을 위한 물리적 장치인데 제가 설명드릴 때 요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제 범프인데 요 밑에 이제 패드가 있고요. 이 범프와 패드 사이에 언더범프 메탈러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범프를 만드는 거를 리플로어라고 그런다고요. 저번에 리플로어하고 본딩의 차이 설명하면서 저는 다르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범프를 만드는 과정이 패키징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L이라고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리디스트리뷰션 라인이라고요. 재배선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원래 IO가 있어요. 위치가 칩에는 이제 IO 위치가 있는데 요거를 특정 목적 때문에 약간 이동시켜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별 칩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웨이퍼 단계에서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 IO가 있었는데 요 밖으로 좀 뺄 필요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리디스트리뷰션 선을 해가지고 여기에 IO를 하나 만들어 준다고요. 이렇게 패드를. 그리고 요 위에는 몰딩을 씌우는데 이게 나중에 설명할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입니다. 이게 1번 전기적 연결, 2번 물리적 안정성, 3번 열의 배출, 4번 범핑 형성, 5번 재배선층 만드는 거. 이게 패키징이라고요. 요 구성 요소가 아주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범핑을 쓰지 않고요. 범프 같은 걸 만들지 않고 기억나시죠? 지금도 한 70%에서 80%. 그러니까 보통 전체 반도체는요. 여전히 로우엔드, 미들엔드 제품이 훨씬 많은데 그런 제품에 여전히요. 이 금속 라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금속 선을 가지고 이거 IO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범프 대신에 여전히 이런 선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플립칩, 그러니까 여기 칩이면 여기에 무수히 범프가 있잖아요. 또는 솔더볼이라고 하는데 좀 더 큰 거를 이거를 옆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서브스트레이트에 이렇게 붙이는 게 패키징이었거든요. 원래 전통적인 이런 걸 컨벤셔널 패키징이라고 해요. 전통적인 패키징이라 이거죠. 그러다가 요 선을 없애고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범프를 만들어 본 거예요. 범프 또는 솔더볼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확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으니까 이렇게 저기 볼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플립칩 FC BGA. BGA는 볼 그리드 어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 그리드 어레이는요. 볼이 붙어 있는 형상을 말하는 거고 플립칩은 이게 탁 뒤집어서 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을 이용한 패키징하고요. 요 볼을 이용한 패키징을 둘 다 컨벤셔널 패키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컨벤셔널 패키징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웨이퍼 레벨 패키징입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패키징 하면 패키징은 누가 하죠? 전공정 업체, 종합 반도체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공정이 끝나면 이 웨이퍼를 자릅니다. 다이싱이라고 하죠. 잘라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오사트 업체한테 갖다 줘요. 오사트 업체가
요거를 전문적으로 패키징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후공정은 원래 오사트 업체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요렇게 전체 웨이퍼에서 잘라낸 요거를 칩다이라고 하거든요. 칩다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고객이 원하는 대로 패키징을 해줬다 이겁니다. 아까 전기적 연결을 위해서 선을 하든가 또는 뭐 범프 또는 솔더볼을 붙여서 전기적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뭐 헤르기판에 이제 다 붙이면 여기에 몰딩을 한다든가 아니면 밑에 액체를 넣어서 언더필을 넣어서 굳힌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물리적 안정성을 또 부여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한 게 패키징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서 웨이퍼 단계에서 여기서 그냥 패키징을 합니다. 여기 자르면 수많은 칩다이가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가 칩다이인데 야 이거 잘라서 하느니 전체 이게 웨이퍼 있을 때 그냥 해버리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나중에 잘라서 주면 되지 않냐. 아까 패키징이 어떤 거라 했죠? 전기적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전기적 연결을 위해서 범프 형성하는 건데 범프를 형성하잖아요. 이렇게 형성하고 그 다음에 몰딩도 요 웨이퍼 단계에서 그냥 한꺼번에 위에 해버리는 거죠. 물리적 안정성. 열 배출도 이제 몰딩의 종류를 잘 선택해서 열 배출하고 약간의 또 이렇게 열이 통하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열 배출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요, 요렇게 하는 게 이제 펜인 WLP라고 하거든요. 펜이 여기서 뭐냐? 여기 칩 하나의 크기를 펜이라고 그래요. 펜인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무수히 점을 찍었잖아요. 이 무수히 점 찍은 게 범프입니다. 근데 범프가 요걸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위에 이렇게 찍고 요 위에 몰딩을 해서 자른다 하더라도 요 하나하나가 패키지잖아요. 패키지의 크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냐? 칩 크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칩 위에 어떤 장치를 하고 몰딩을 더 세운 것을 패키지라고 하는데 패키지 크기가 칩 크기가 똑같은 게 FIWLP라고 해요. 이게 줄이면. 야, 이런 개념은 너무 간단한데 어쨌든 알겠는데 그럼 이거 반대되는 개념도 있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펜아웃 WLP라는 거죠. 펜아웃이 뭐냐? 자, 여기에서 있잖아요. 쪽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점을 찍다 보니까 칩 크기가 너무 작고 이게 점을 찍는다는 게 이제 범프를 만드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범위를.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가지고 새로운 금속판에 이렇게 붙입니다. 떼내서. 아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이 간격이 좀 벌어졌죠. 띄엄띄엄 벌리는 겁니다. 여기에 뭘 넣냐면 몰딩을 한꺼번에 해요. 여기에 이제 몰딩을 한꺼번에 하거든요. 사이사이에. 그러면 옆에서 보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칩과 칩이라면 요 사이를 몰딩이 채워주는 겁니다. 사실은 약간 더 높아지긴 한데 하여튼 뭐 이렇게 몰딩이 채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몰딩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까 보면은 여기에는 칩 크기가 요 정도인데 실제 칩은 요렇고요. 요게 이제 몰딩이 채워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커졌죠. 그래서 펜아웃이라는 거 펜은 뭐냐면 칩 크기라고 말했잖아요. 칩 크기를 벗어난 이 패키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펜아웃 FOWLP라고 하는 겁니다. 좀 부풀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 아까 RDL 선을 넣는 게 패키징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진짜 RDL이 들어갑니다. 왜? 이게 만든 목적이 점을 밖에서 찍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범프를 밖으로 이렇게 해서 신호를 최대한 밖으로 뽑아서 좀 크기가 다른 어떤 뭐 웨이퍼라든가 또는 기판에 요걸 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데 여기에 가기 위해서 자, 이게 여기 이제 컴파운드로 채워져 있죠. 채워져 있고 여기 재배선을 이렇게 해서 쭉 빼는 겁니다. 여기에 패드를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선. 그럼 여기에 뭐냐면은 이 범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물론 있겠지만 밖으로 뺄 수가 있다. 이 범프를. 이게 실제 칩 크기는 요건데 몰딩을 이용해서 크기를 확대를 하고 재배선층을 이용해서 신호를 밖으로 빼서 훨씬 더
만약에 이것보다 이 칩보다 큰 요런 뭐 이종의 웨이퍼나 어떤 기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패드가 이렇게 있으면 접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원래 이제 이거를 다 알려진 공법인데요. 삼성도 할 수 있었고 SK 하이닉스도 할 수 있었고 TSMC도 할 수 있었는데 TSMC가 요걸 가지고 애플을 유혹을 했죠. 그래서 애플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좀 더 이게 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WLP의 장점은 뭐냐면요. 그 전에 이제 컨벤셔널 패키징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기판이 안 들어가요. 여기 보면 바로 패드 형성을 하고 바로 볼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컨벤셔널 패키징은 아까 선을 가지고 하든지 FC BGA를 하든지 밑에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반도체 기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애플 와치 같은 거가 얇은 기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에도 안성맞춤이 없고 스마트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애플을 향해서 개발을 해서 애플에서 전적으로 이거를 선택하는 바람에 TSMC가 오늘날 후공정의 제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 분석하신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말 이거는 남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한 것도 비용도 많이 들고 여기에다가 요 뒤에 이제 캐리어라고 있는데 캐리어를 금속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TSMC는 그런 걸 금속을 제일 마지막에 제거를 하는데 거기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나오겠지만 여기에 아까 에폭시 몰딩 되어 있는 위에 부분을 갈아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등 그런 것도 사용했기 때문에 F5WP는 비용 면에서는 FIWLP나 컨벤셔널 패키징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왜 이걸 사용을 했냐? 장점도 있죠. 아까 FIWLP에서는 전체적으로 몰딩을 씌우는데 요거하고 요거가 만약에 불량이라 해봐요. 근데 꼼짝없이 불량이라 하더라도 그냥 몰딩까지 씌워야 되는 그런 비용을 불량인 칩에도 사용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요거는 일단 떼내가지고 이 금속판에 또는 캐리어에 재배치시키는 거니까 재배치하면서 불량은 이렇게 배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F5WP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그러면 좋다 이거죠. 강 대표가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줬는데 그러면 HBM은 뭐냐 이거죠. HBM도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냐?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HBM도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 포함됩니다. 왜 그러냐면 웨이퍼 단계에서 하면 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에요. HBM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고 웨이퍼 하잖아요. 일단 TSV를 위한 구멍을 뚫거든요. 이렇게 뚫고 숱하게 뚫습니다. 그 위에 패드를 형성해서 마이크로 범프를 구축을 합니다. 그 범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20 마이크로미터가 보통인데 이 HBM에서는 HBM 자체가 아주 얇은 칩을 굉장히 얇게 가공을 해서 10층, 12층 적층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칩 한 장의 두께도 굉장히 얇아지는 한편 이 범프도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작아지니까 범프를 훨씬 조밀하게 붙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더 조밀하게 붙일 수 있으니까 보통 40 마이크로미터의 피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마이크로 범프라 그러는데 아주 미세하게 범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TSV 뚫고 그다음 마이크로 범프를 이렇게 올리고 이걸 리플로우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죠. 이까지를 만든 다음에 잘라가지고 본딩 업체에 갖다 줘서 HBM 스택을 완성하는 거니까 이것도 WLP의 한 과정이라고요. 하나라고요. 범프가 웨이퍼 단계에서 형성이 되면 다 WL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HBM에서 저희가 오늘 이제 하나 배워드릴 게 그러면 이제 아까 구멍을 뚫는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TSV 구멍을 뚫는 거를 예전에는 레이저로 하지 않겠냐 이랬는데 실제로 구멍 뚫는 거는요. 이게 칩이면 이렇게 구멍 뚫으면 DRI 공법으로 합니다. 딥 리액티브 이온 에칭이라고 해서요. 드라이 공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DRY가 아닙니다. 요걸 통해서 뚫는데 한마디로 특수 에칭 그러니까 식각 장비 가지고 뚫어요. 이거를. 이 뚫을 때 보면요. 어떻게 뚫냐면 단면을 보면 요렇게 여러 번 뚫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플라즈마를 가지고 가스하고 플라즈마가 뚫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뚫을 때 옆으로 퍼지지 않고 계속 파고들 수 있느냐 하면요. 뚫을 때 쓰는 특수가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 뚫고 나서 요거를 막아가지고 더 이상 옆으로 퍼져서 구멍이 커지지 않게 막는 그런 보호가스하고 다릅니다. 구멍을 뚫을 때는 시가가스를 뿌리고요. 더 밑에 있는 2단계 구멍을 뚫을 때는 여기가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보호가스를 뿌립니다. 그래서 여기 뚫는 가스가 SF6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호하는 가스가요. 빨간색으로 해서 중요도를 C4F8 이렇게 요게 요거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을 뚫은 다음에 요걸 얼른 보호하고 그 다음에 SF6 요거를 다시 넣어가지고 구멍을 뚫는 이게 보시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HBM의 이 전공정 과정에서 구멍 뚫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TSV. 이 TSV에서 관여하는 업체는 국내 이제 레이저 장비 업체가 아니고 그 외국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되겠습니다. 찾아보면요. 의외로 지금 이 패키징 단계에서 수혜를 볼 만한 업종이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포토 레지스트 아시죠? 이제 TSV 공정에서 구멍을 뚫고 나서 포토 레지스트 감광액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빛을 쬐면 화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패턴을 그리는 건데 그 감광액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 공정을 방해를 하거든요. 그거를 제거해 주는 장비가 디스컴 장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PSK 홀딩스가 하고 있는데요. 스컴이 잔여 물질이고요. D가 없앤다는 뜻에서 디스컴 이렇게 됩니다. 걔도 메인은 구멍을 뚫는 드라이 에칭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래서 WLP 또는 뭐 HBM 이런 거 특징을 보면요. 거의 뭐 전공정 장비가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플로우 형성할 때 플럭스 없이 리플로우를 형성하는 게 STI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디스컴 장비로 한 게 PSK 홀딩스예요. 패키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패키징 다음에가 이제 본딩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패키징의 일부인 범핑 형성이 리플로어라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패키징 안에 본딩이 포함되기 때문에 리플로어하고 뭐 TC 본딩이나 하이브리드 본딩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동을 하시는 분이 많다. 그게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공정에서는 리플로어 업체 따로 본딩 업체 따로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고 설계하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종합 반도체 회사가 하겠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과정이라 이겁니다. 이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